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요즘 정말 덥잖아요. 네. 이렇게 펄펄 끓는 여름에도 혹한기를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인 반도체 시장인데요.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또 SK하이닉스도 지난해 4분기부터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들은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인력 투자에 나섰습니다. 불황에도 반도체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잘 나가던 반도체 업계, 지난해부터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어려운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반도체는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일명 먹구름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고 영업이익은 95% 넘게 줄어든 6,685억 원에 그쳤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2분기 연속 적자가 난 건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SK하이닉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모리 업황 부진으로 올해 2분기에 2조 8,82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연속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부진만으로도 힘겨운 상황인데요. 인력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올해 상반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부별 목표 달성 장려금 규모를 월 기본급의 25%로 책정했습니다. 목표 달성 장려금이란 매년 이 상하반기 실적과 시장 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최대 이 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성과급인데요. 이 상반기 흑자를 다른 사업 부문과 달리 반도체 부문이 9조 원 가까운 영업 손실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얼마 전에 임금 협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네, SK하이닉스 노사 최근에 이 임금 협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올해 연봉 인상률인 4.5%에 대한 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올해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시점은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적용할 방침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생산량 목표치 등을 달성하면 최대 기본급의 100%까지 생산성 격려금을 지급해 왔는데 올 상반기 적자를 봤지만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특별 격려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회사가 반도체 사업 적자에도 이렇게 직원들에게 성과급 또는 격려급을 지급하는 가장 큰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업황이 굉장히 부진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력난입니다. 이 반도체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인력을 구하기조차 어려워진 건데요. 특히 미국과 중국 이 기술 패권 다툼으로 반도체 인력도 양쪽으로 나뉘면서 인재 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인력을 대상으로 거액의 연봉이나 파격적인 대우로 외국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도 굉장히 잦은 상황이고요. 특히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인재를 빼내려는 시도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고 보니까 얼마 전이었죠. 중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해서 지으려다 덜미가 잡힌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요. 삼성전자 상무 A씨는 업계 최고 권위자 중 하나입니다. 이 피해 규모가 수조까지 예상되는 국가 전략 기술을 유출하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습니다. 앞서 카이스트 교수는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삼성전자의 한 연구원은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넘겼다는 일도 있었는데요. 지난 5년간 해외에 유출된 기술로 발생한 피해 금액만 약 25조 원에 이릅니다. 네, 실제로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재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좀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분야에서 2030년까지 신규로 필요한 인력은 약 14,600명 수준입니다. 이미 지난 2020년에는 연간 부족 인력이 1,621명에 달했고요. 업계에선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이 약 3만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비관적인 인력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미리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재 15만 명 양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관련 학과, 증원과 또 반도체 특성화 대학 8곳을 선정해서
올해 5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1년 동안 교육을 거쳐 이 연간 100에서 300명의 인재를 배출하겠다라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직접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업체에서 뭐 따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우선 SK하이닉스는 서강대하고 중앙대 등의 좀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로 임직원 대상으로 현장에 숙련된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데이터 분석 관련 심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국내 총 7개 대학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해서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고 있고요. 지난 3월에는 울산, 대구, 광주 등 3개 과학기술원과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런 반도체 인력 부족, 글쎄요, 비단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인지 해외는 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해외도 상황은 좀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가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의 가동 시점을 1년가량 늦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인데요. 미국만의 일도 아닙니다. 이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인 대만은 물론이고요. 반도체 산업 재건에 나선 일본 또 독일 등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외국 첨단 산업 기술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혜택을 앞다퉈서 늘리고요. 또 앞선 사례에서 짚어봤듯이 한국까지 찾아와서 높은 처우를 내걸고 기술 인력 사냥에 나서는 해외 기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요즘처럼 좀 더울 때 좀 아이스크림 많이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시원한 거. 그렇죠. 근데 가격표를 보면 요즘에 손이 쉽게 가지 않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1,000원 한 장으로 아이스크림 한두 개 사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1,000원 한 장으로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기 힘들 정도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아이스크림 가격 지난해에도 이미 올랐는데 최근에는 더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연이어서 가격 인상을 시행했는데요. 지난달 아이스크림 가격 1년 전과 비교해서 1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도 9% 넘게 올랐던 걸 감안하면 불과 2년 만에 20% 정도 오른 셈입니다. 20%요? 이 정도면 전체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5배가량 높기도 와. 하고요. 이 업체들은 원부자재, 원재료나 어떤 부재료의 가격을 비롯한 또 인건비, 물류비, 에너지 비용 등 제조 원가나 생산 비용이 상승해서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라면과 과자, 또 빵값을 낮추기로 한 것과는 조금 대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 단체들은 주요 원재료 값이 내린 만큼 업체들이 가격을 내릴 여지가 있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를 둘러싸고 글로벌 인재 전쟁이 벌어지는 시점입니다. 핵심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는 기본이고요. 또 해외 기술 인력을 한국에 끌어오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문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